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4월부터죠. 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하는 그 시기가요. 올해 들어서 임대 등록을 마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월, 2월까지 해서 18,000여 가구가 임대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고 하고요. 정부의 얘기로는 이런 추세대로 이어나간다면 임대차 시장도 안정을 되찾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기대를 한껏 걸고 있는 그런 눈치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곳 저희가 확인해드리고 앞을 좀 내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생생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S&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할게요. 이영규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만나러 갈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접수받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으로 문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02-545-7988번 이 번호도 열어놓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영규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투자에 대한 어떤 팁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공부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까? 올해도 벌써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이 4월 전까지가 매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로 지목된 한 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 안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올해는 어떤 지역, 어떤 종목이 유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한 3가지로 나눠서 과연 올해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이 이제 어느새 1분기가 흘렀고 앞으로 이제 한 10분의 7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똘똘한 한 채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규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투자를 할 거라면 정말 똘똘한 한 채,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투자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투자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과연 정말 좋은 지역에 하나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추세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괜찮은 투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소형입니다. 사회 구조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 소형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투자하실 때도 소형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입지인데요.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입지라고 생각들 하시죠. 예전에는 역세권, 여기서 가까워야 되고요. 최근 트렌드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까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특색 있는, 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한강이 보인다든지 이런 정말 특색 있는 절대적인 입지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월도 반이 흘러갔기 때문에 남은 반 기간 동안, 3월의 반 기간 동안 과연 어떤 형태의 다주택자들의 행동이 나올 거냐인데요. 첫 번째 할 게 바로 매도죠. 한마디로 이 중과세를 받지 않으려면 4월 전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매물도 많아지고요.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중과세에 대한 그런 부담을 느낀 분들이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예전 1, 2월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가 증여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증여인데요. 어저께도 기사가 났죠. 이 증여를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금액도 낮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자금 추적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택임대차 등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임대를 하시는 데서 가장 합법적이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주택임대차 사업자 등록인데요. 1월에 한 9,000건 이상이 늘었고요. 2월에도 9,000건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 등록자를 많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경기권의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약 70%가 서울, 경기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그동안 서울 혹은 경기권에 많이 하셨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4월 전에 하느냐 또 4월 이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기 임대 또 장기 임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도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본인의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많이 하는 게 바로 버티기인데요. 과연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3월 동안 매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4월부터는 이 매물을 내놨던 분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좀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3월에 매물을 내놨는데 3월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매물을 걷어들여서 좀 더 버티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 네 가지 상황에 맞춰서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똘똘한 한 채 투자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바로 강남 4구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십니다. 주택이 여러 개인데 어느 곳을 팔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서울에 있는 거랑 경기도에 있는 거 어느 게 파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경기도란 말이 나오고요. 강남에 있는 거랑 강북에 있는 거 어느 거 파시겠습니까? 당연히 강북에 있는 걸 판다는 말이 나오죠. 그만큼 강남 4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상의 이 아파트 가격을 나타내는 지도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가격차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쪽은요, 빨갛죠. 한마디로 가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평당 6천, 막 7천까지 가는 곳이 요 강남 4구권이고요. 이 강북에서는 뭐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이 가격이 낮습니다. 그렇던 이제 부동산의 많은 이야기, 동고서저라고 하죠. 동쪽이 가격이 높고 서쪽이 낮은 한강 이남에서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권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는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를 하기 위해서는 강남권, 강남 4구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왜 강남 4구에 투자해야 되느냐? 강남이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최근에 강남 4구라고 말이 붙었죠. 강동까지 편입했는데 작년에 파리 부동산 규제 대책이 들어온 이후에 가격 상승률을 보면은요. 서울이 약 9.18%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또 강동까지 포함했을 때는 13% 이상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서울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웃도는 수치가 바로 강남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남은 부동산 규제에도 굴하지 않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강남 4구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도표는요, 지난 30년간 우리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의 변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주변의 가격들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오르고 전국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그 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항상 서울 그리고 전국보다도 가장 위에 있는 게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뭐 희소성도 높고 앞으로도 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투자하실 때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강남 4구에 투자하셔라. 비싸다고요?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소형 주택, 소형 아파트에 소액 투자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 1, 2인가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는요, 뭐 차익을 보시는 데도 유리하지만 좀 대형 아파트보다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형, 차익형 두 가지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곳이 바로 소형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4집당 한 집은 1인 가구가 살고 있고요. 2집 이상이 2인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2015년에 약 27.2%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향후 뭐 10년 후, 20년 후에도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어떤 데 더 높이 나타나느냐? 바로 대도시죠. 대도시라든지 업무단지가 많은 곳은 더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이 2010년에 1000만을 찍었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인구는 계속 감소를 해서 지금은 1000만이 되지 않는 그런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대로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권, 뭐 강남의 업무단지 많은 곳, 이런 곳들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장래를 추계해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후만 되더라도 비율 중에서 가장 높이 차지하는 게 1인 가구의 비중이 될 것 같고요.
1, 2인 가구를 합하면 약 70%가 넘습니다. 10집당 7집 이상은 1, 2인 가구 살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대형 평수보다는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현상은 앞으로 해가 되면 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소형 아파트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래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16년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한 20평대에서 10평대 후반이 되겠죠. 전체 매매 거래량의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가 전용 60 이하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를 뭐 전용 85 이하로 늘려본다고 하시면은 거의 한 85%에 가까운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0평대, 10평대의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30평대가 넘는 것들은요. 정말 소수의 거래만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소형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40제곱미터 이하 초소형입니다. 이런 초소형 아파트가 많지는 않은데요. 2010년에 약 3,000건이었던 게 2017년에는 2배가 넘는 그런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정말 소형 아파트도 예전에는 대우를 못 받았죠. 중대형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소형, 중형, 초소형이 대우받는 거래량도 많아지는 그런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1월입니다. 2018년 1월에 소형 아파트, 전용 50 미만이죠. 한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서울에서 총 15건이 거래됐는데 그중에서 14건이 어디 거래됐느냐? 강남, 송파, 강동, 바로 강남 4구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바로 옆에 있는 동작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냐? 이 강남 4구에는요, 이 소형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가 희소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강남에 꼭 살아야 되는데 이 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감당 못하는 젊은 층들은요. 이 소형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형 아파트는 강남 4구에서는 희소하기 때문에 거래도 많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송파구의 어느 소형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면적이 42니까 한 13평 정도 되겠죠. 작년 2월에 봤을 때 6억 초반이었던 아파트가 1년이 지났는데 8억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소형 아파트의 평당 가격을 따져보시면요. 같은 단지의 중대형 아파트보다도 평당 가격을 따졌을 때는 가격이 훨씬 높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쭉 계속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제 규모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2015년 12월을 100으로 놨을 때 과연 그 이후로 어떤 평형대가 어떤 가격을 상승을 이뤄내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가장 밑에 있는 거 30평대 이상이겠죠. 뭐 40평대 그런 것들이 한 7% 올랐다 치면은 전용 한 40 이하의 소형 아파트들은 14% 오른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수치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만큼 소형 아파트가 거래도 많은 대신 가격도 많이 올라간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파트는요. 어떻게 보면 월세 받는 수익형 상품으로 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꾀하면서도 수익형으로 쓰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전용 85 초과의 대형보다는 아무래도 전용 60 이하의 소형들이 월세 수익률도 높다. 그에 따라서 수익형, 차익형 두 가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느냐?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저금리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세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오피스텔이 취등록세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파트,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노릴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증여를 혹시 하시더라도 비교적 저렴하게 증여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절대적 입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세권은 당연합니다. 물론 뭐 역세권에서 여기서 가까우면 좋겠죠. 하지만 이미 역세권 개발이 끝나 있고 또 역 주변으로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역 주변에 있는 투자 물건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면 젊은 층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죠. 젊은 층은 오히려 공원이라든지 한강 그런 게 옆에 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찾는 젊은 층에 맞춰서 앞으로 떠오르는 한강 조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한강 조망권에 투자해야 되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집값들이 이렇게 높게 나타 있는데 물론 강남 4구가 비싼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 내에서도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랑 한강변이 아닌 아파트들이 가격 차가 난다는 얘기죠. 압구정동은 15% 올랐는데 오히려 도곡동, 한 10년 전만 해도 도곡동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 좀 하락을 보일 수가 있고요. 용산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한남동이 가격이 높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 감소한 현상,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 조망, 서울에 특히 한강이 미치는 효과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서울 부천 한강변 시내입니다. 예전에 뭐 TV 드라마를 보시면 대부분 그러죠. 뭐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그전에는 성북동, 평창동이 부촌의 이미지였다면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한강변이 바로 부촌입니다. 올해 서울 10대 부촌을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 교육이 우수한 대치동, 개포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한강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압구정동, 반포, 뭐 위로는 용산 이런 곳들이 다 한강을 보고 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다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내에서도요. 정말 한강이 보이는 곳과 가려서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 같은 평형대라도 가격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강남에 있는 그 값비싼 아파트들이 한강을 보려면 북향으로 조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한강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최대 5, 6억씩 난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서울은 한강 조망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한강 조망에 투자하신다는 건 정말 좋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한강변 아파트가 좋냐? 희소성입니다. 일단 더 이상 뭐 한강변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급이 되기가 좀 어려운 희소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한강이 조망되는 거, 또 한강공원을 그냥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만나보시고요. 또 생활환경도 굉장히 쾌적한 데다가 이 강에 붙어있기 때문에 뭐 다리를 통해서 뭐 도심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또 고속도로 이용하시기에도 이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한강변 아파트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어디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강남 4구를 주목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왕이면은 소액을 들이면서 이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에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입지, 정말 특색 있는 입지죠. 한강 조망을 품고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입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올해 앞으로 뭐 이제 4월부터는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럼 더더욱 그동안 했던 투자와는 다르게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이 강의를 듣고 오니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답이 이제 하나둘씩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시고 세미나 참석하셔서 해결해 나가시는 거 어떨까요? 일정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용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입지 우수한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3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해주세요. 저희 오늘은 문자로 질문 주신 분들의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4547번님께서 송파구 풍납동 강변 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본부장님, 풍납동에 있는 강변 현대아파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분석해 주세요. 네, 지도를 통해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강변 현대아파트 여기 한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인데 뭐 일단은 좀 연차가 오래됐어요. 연차가 오래됐고 이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삼표 산업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미콘 공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자연 환경을 받다 보니까 한강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대수가 작은 약점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 송파구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동네인데 그에 비해서는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또 바로 이 풍납동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풍납동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 보존구역입니다. 한마디로 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가 출토됐다. 그러면은 개발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내에서도 이 풍납동이라는 곳이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불리한 입장인데요. 그래서 강변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송파구는 정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뭐 옆에 있는 파크리오 이런 걸 보더라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내가 가진 아파트는 정말 좋은 입지에 있지만 또 세대수가 작은 약점 그리고 주변의 환경 그리고 또 연차가 오래됐다. 이런 약점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풍납동이라는 곳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풍납이 뭐 재건축이 되기도 어렵고 또 재개발이 되기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송파구 내에서 가격은 많이 상승을 이뤘지만 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분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시는 분들은 쾌적한 한강을 보시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지만 가격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좀 어려운 아파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좋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눈을 서서히 좀 돌려보시죠. 그리고 다음 곳도 저희 쪽으로 문의 넣어주시면 저희가 미래 전망 좀 내다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천으로 가게 되네요. 이 부천시 중동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지 앞으로의 전망과 또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조언 달라고 2299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엔 부천시 중동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네, 뭐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는 건 분양을 받으셨다는 얘기 같은데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2020년에 예정입니다. 지금 뭐 공사가 한창 중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 부천 중동이라는 곳이 그렇죠. 그동안 이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없던 곳이었는데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다 보니까 관심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분양할 당시에 뭐가 문제였느냐? 분양가가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주변에 있는 뭐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겠죠.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한 1,100, 1,200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분양을 1,600만 원에 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교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지금 부천에서 이 가격에 분양하는 게 말이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는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부천시청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 앞에 큰 중앙공원이라는 것을 이 공원,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데 이 부천에서도 초고층, 뭐 50층으로 지어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동안 부천에 새 아파트가 없었는데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좀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흐름을 살펴보면은 어느덧 좀 가격이 안 오를 거라 예상들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분양권이 한 평당 2천만 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천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아파트 공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위브더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 주상복합 단지가 대규모로 한번 공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관심도 많고 부천에는 정말 이런 좋은 단지들이 얼마 만에 공급되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좀 주상복합에 대한 약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에 대한 약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이 지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단지고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당 한 1,500, 1,60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많이 기대했던 이런 두산 위브더 스테이트가 주상복합이라는 약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이 중동 센트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일단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라는 약점은 충분히 있지만 워낙 이 7호선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또 중앙공원, 공원뷰, 거기다 시청, 그리고 옆에 이제 뭐 백화점 이런 생활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지금보다 가격이 하락할 일은 크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 부천 중동 내에서는 그래도 좀 시세를 주도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오래된 단지들이 재건축이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새 아파트 희소성 이런 걸로 봐서 가격은 뭐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상복합이라는 약점 때문에 또 많이 치고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준에서 가격은 쭉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실 거라면은요 들어가시는 건 찬성이고요. 혹시라도 투자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 월세, 전세, 임대 놓기는 좋으니까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미나 일정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입지 우수한 소형 아파트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3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인근입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일부 시간에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